안녕하세요. 연목구입니다.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스포츠 더 뉴 렉스턴 스포츠의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드디어 공식 출시가 되면서 가격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꼭 알아야 할 4가지 정보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과 가격이겠죠. 두 번째는 신규 컬러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요. 색상별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확정된 가격이죠. 사전 계약 시보다 가격이 좀 인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쟁 차량과 콜로라도, 포드레인지, 글라디에이터와 어떤 부분에서 좀 좋고 또 어떤 부분이 나쁜지 이 부분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경우 웅장하고 고유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특징입니다. 그릴 사이즈가 정말 많이 커졌죠. 세로타입은 전면부 디자인과 잘 조화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동시에 기존과 새로운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보시는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2가지 컬러가 추가되었죠. 가장 기대가 되는 색상은 저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보통 국방색이라고 말하는 아마조니아 그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색상은 새로운 디자인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상에는 많이 선택하실 것 같네요. 숏바디 스포츠 차량과 롱바디 스포츠 칸의 차이점은 외부에 있어서 전면부 그릴 상단에 있는 레터링 유무입니다. 칸은 커다란 영문 레터링이 제공되죠.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램프 내부의 그래픽과 테일게이트에 블랙 가니쉬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많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쌍용차의 디자인도 이제는 수준에 오른 것 같네요. 특히 작은 디자인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차이가 제법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디자인의 힘 역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기존 차량과 동시에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제법 있죠. 판단은 역시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새로운 디자인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색상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랜드 화이트, 실키 화이트 펄, 마블 그레이, 갤럭시스 그레이, 인디안 레드, 아틀란틱 블루, 아마조니아 그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블랙 이렇게 총 8가지가 제공됩니다. 2장의 사진 중에서 위쪽이 스포츠고요. 레터링이 제공되는 쪽이 스포츠 칸입니다. 첫 번째 컬러는 그랜드 화이트 색상입니다. 모든 차량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그런 컬러죠. 실키 화이트 펄입니다. 펄이 들어가면서 화이트 색상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마블 그레이입니다. 실제 차량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보이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스 그레이 색상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색상이죠. 강렬한 느낌의 인디안 레드입니다. 기존 차량에서도 예상외로 선택을 좀 했었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에서는 산뜻하면서 좀 더 강렬한 느낌입니다. 아틀란틱 블루입니다. 시원하면서 강렬한 느낌의 색상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기에 좋은 색상이죠. 새로운 아마조니아 그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고급스럽고 픽업 트럭이 주 무대인 오프로드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입니다. 이 색상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현대차와 같은 차량을 보면 아반떼 차량부터 제네시스까지 카탈로그에서는 비슷비슷한 색상처럼 보이지만 실제 차량을 보면 조금씩 다른 색상이라서 이 색상은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블랙이죠. 깔끔하게 관리만 된다면 블랙 색상만큼 멋진 색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픽업 트럭 성격상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색상이네요. 새로운 디자인의 휠도 보시죠. 17인치와 18인치 휠입니다. 18인치에서 블랙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고가 높은 렉스턴 스포츠에서 20인치 정도가 돼야 제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패와 같은 디자인의 크롬과 블랙 휠이 제공됩니다. 압도적인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반짝이는 느낌의 크롬 휠도 좋을 것 같고요. 튀지 않고 은근히 세련된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블랙 휠도 취향에 따라서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색상 보셨고요. 휠도 이 정도만 보면 충분하겠죠. 빠르게 확정된 가격도 보시죠. 공식 출시가 되면서 사전 계약 가격도 공식 가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격과 트림은 이전 영상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확정된 가격으로 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높은 쪽 가격이 아닌 낮은 쪽 가격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기존과 가장 큰 변화라면 트림이 단순화되었죠. 기존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와이드가 있었고 프레스티지, 스페셜, 다이내믹 에디션 총 3가지 트림이 중간 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트림으로 노블레스가 존재했습니다. 중간 트림이 사실상 3개나 존재했던 것이죠. 새롭게 확정된 가격표입니다. 엔트리 트림인 와일드는 수동 변속기의 고객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트림이죠. 운전석과 조수석 A필러에 그립 핸들이 추가되었고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고 한 2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이죠. 2,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5m가 넘어가는 커다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 픽업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리 저렴한 픽업 트럭이라고 해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큰 경쟁성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쌍용차가 만든 무쏘부터 액티언,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까지 무려 40만 대 이상의 픽업 트럭이 국내 시장에 판매가 되었고 현재 도로에서도 볼 수 있죠. 볼륨이 크지 않은 픽업 트럭의 수요를 본다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차와 기아에서 픽업 트럭을 만들어도 이 기록을 쉽게 깨기는 힘들겠죠. 가장 많이 선택하는 주력 트림은 프레스티지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기존의 스페셜이나 다이내믹, 에디션 3가지 트림이 사실상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디자인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포함해서요. HID 헤드램프, 슈퍼비전 클러스터,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 밀러링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죠. 고급 트림인 노블레스는 기존보다 약 8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기존 렉스턴에서 70만 원 상당의 제공이 되었던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파 가죽 내장재를 포함해 풀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을 기본화시켰고요. 가격을 소폭 인상한 점은 디자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칸도 볼까요? 칸 역시 가장 큰 변화는 트림이 단순화되었습니다. 더 뉴 렉스턴 트림에서는 스포츠나 스포츠칸이나 모든 트림에 오링크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스포츠칸의 경우 7개 트림에서 3개 트림으로 변경이 되었죠. 신설된 와일드 트림의 경우 하이패스, ECM 룸밀러, 전동식 파워 시트, 럼버 서포트 등이 제외된 어떻게 보면 영가형 실속 버전이죠. 프레스티지의 경우 스포츠칸에서 가성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칸에서도 유사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 트림인 로블레스는 이번에는 안전사양이 모두 포함되었고요. 최고급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다 보니 그렇다면 더 뉴 렉스턴에서 스포츠와 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와 스포츠칸의 차이점은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수동 변속기는 오직 스포츠 와일드 트림에서만 제공됩니다. 두 번째, 후륜 서스펜션은 2가지 방식인데요. 5링크의 서스펜션이 기본이고요. 리프 서스펜션이 옵션입니다. 리프 서스펜션은 파워 리프 패키지를 통해서 선택이 가능한데 칸 와일드와 프리스티지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둘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적재 용량과 승차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5링크의 경우 아무래도 부드러운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죠. 가정 용도의 픽업 트럭을 운영하신다면 세단급에 비교적 가까운 승차감에 있어서 5링크 차량이 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프 서스펜션은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700km까지 최대 적재량을 보이게 되는데요. 5링크의 경우 500km가 최대 적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포츠와 스포츠칸이 동일한 트림으로 운영이 되고요. 사양도 비슷하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 마스터를 통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급 트림인 스포츠 노블레스와 칸 노블레스 사양 간의 차이점은 안전 사양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 드라이빙 패키지 1이 칸에는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스포츠에서는 선택 사양이죠. 이 정도만 보면 가격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체크할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크 크기의 차이가 있죠. 스포츠 데크의 용량은 1011리터지만 칸은 1262리터입니다. 적재 용량에 있어서 251리터는 차이가 제법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짐을 수납하신다면 무조건 칸이 좋겠죠. 하지만 출퇴근을 포함한 주말에 레저 용도라면 스포츠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크의 길이도 보시면 스포츠는 길이가 1300mm입니다. 하지만 칸은 이보다 훨씬 긴 1610mm입니다. 만약 테일게이트까지 피고 차박을 고려하신다면 칸은 1610에서 50cm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키가 정말 큰 성인까지도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죠. 하지만 스포츠의 경우라면 차박은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론상 테일게이트까지 편다면 1800mm가 나오지만 죽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죠. 성인 남성 중에서 평균 키 이상이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정된 가격과 차이점을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쟁 차량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한 번씩 고려해 보셨을 것 같은 차량들인데요. 스포츠와 칸의 경쟁 차량이라면 쉐보레 콜로라도가 있고요. 지프 글라디에이터 좀 비싸죠. 포드 레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이즈부터 비교해 보면요. 지프 글라디에이터가 5600mm죠. 가장 크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렉스턴 스포츠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인데요. 중간 트림 정도로 예상해 본다면 지프 글라디에이터가 7천만 원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포드 레인저 5천부터 6,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쉐보레 콜로라도가 3,800부터 4,600만 원 정도이고 렉스턴 스포츠 칸을 포함해서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000만 원부터 2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려 대상 차량들과 비교해 보면 렉스턴 스포츠의 선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중간 트림 정도의 주력 라인으로 비교해 봤는데 콜로라도가 약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포드 레인저가 2천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도 중요하죠. 디젤은 렉스턴 스포츠 칸을 포함해서 포드 레인저만 제공합니다. 콜로라도와 지프 글라디에이터는 가솔린 3.6의 고배기량 엔진이죠. 연비와 세금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픽업 트럭이라면 경쟁성을 제외할 수가 없는데요. 현실적인 지갑 사정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고민할 것 같은 디자인 부분, 그리고 스포츠와 칸의 디자인 차이점, 색상과 가격, 경쟁 차량을 비교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40만 대나 판매한 쌍용차 픽업 트럭을 제가 꼼꼼하게 비교해 보니 현실적인 대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쌍용차가 요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잘 극복하길 기원하고요. 대한민국 픽업 트럭 시장을 계속 선도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